흙먼지가 날리고 비바람이 불어와 뼛속까지 아픈데 난 이를 악문다. 아둥바둥거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자, 이제 며칠 있으면 잃어버린 저녁, 또 모임, 만남. 코로나19에 빼앗겼던 자유를 되찾는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설렙니다. 자,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렇게 기쁠 수 있을까요? 이 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겠죠. 잃어버린 1년 8개월, 그동안 많은 이들의 고통과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이제는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골목 경제를 살려야겠습니다. 골목이 살아야 나라가 사니까요. 물론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역의 고삐도 동시에 바짝 쥐어야겠죠. 오늘도 헬로티비 뉴스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부천시가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 관련 도시관리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GS건설 컨소시엄과 토지 매매 계약에 나서 본격 개발을 시작합니다. K3 리그 김포FC가 창단 1년 만에 K2 프로리그 진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이 가입을 승인하면 김포FC는 내년부터 K2 리그 11번째 팀이 됩니다. 인천시와 중구, 서구, 옹진군이 청라 지역과 제3연륙교 3개 섬 지역을 잇는 120km 길이의 자전거 이음길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의회의 업무 추진비 사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조례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내역들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김포FC가 프로축구 무대에 도전합니다. K3 김포FC는 2부 리그 진출을 통해 시민이 주인인 구단으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세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3 김포FC가 프로리그 진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포FC 창단 1년여 만의 일입니다. 김포FC는 이제 더 큰 무대가 필요합니다. 50만 대도시 김포의 위상에 걸맞는 더 넓은 자리가 필요합니다. 김포FC가 더 큰 무대에서 더 새로운 역사, 더 놀라운 역사를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김포 시민축구단으로 출발해 올해 구단 이름을 바꾼 김포FC는 재단 설립 이후 프로팀 못지않은 인프라를 갖추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올 시즌 전반기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후반기에도 2위를 달리면서 첫 K3 리그 우승도 노리고 있습니다. 김포FC를 이끄는 고정훈 감독은 3부 리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수 영입 전략을 짜겠다는 포부를 내놨습니다. 저희들 2부 리그를 간다고 해도 K3에서 우승을 하고 정말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저는 사실은 2부 리그로 가고 싶기 때문에 이 4경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우승을 할 수 있게끔 K3에서 우승을 하고 2부 리그로 갈 수 있게끔 사실은 그게 지금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2부 리그 4경기 준비하면서 틈틈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또 대표님하고 잘 상의해서 우리 팀에 걸맞는 선수들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포시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축구장 건립 같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들과 축구 팬들의 기대치를 채울 예정입니다. 축구 동호인들의 조직체가 아니라 김포 시민들의 큰 조직체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구단이 될 것이고요. 김포FC는 오는 29일 한국 프로축구연맹에 K리그 2부 참가 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프로축구연맹이 가입을 승인하면 김포FC는 K리그 2부에서 11번째 팀으로 뛰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기초의회에는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된 감시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의원들의 밥값으로 사용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계양구의회는 지난 7월 업무 추진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는데 한 분기가 지난 지금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2분기에 계양구의회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입니다. 한 상임위원장의 사용 내역 17건 중 11건이 동료 의원 간의 간담회, 그러니까 식사로 기록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용 내역도 마찬가지. 집행 목적란에 대부분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이 적혀 있다 보니 정확한 사용 목적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목적을 알 수 없는 동료 의원 간의 식사는 지난해에만 모두 135건으로 그 금액은 약 880만 원입니다. 이 때문에 계양구의회는 지난 7월 업무 추진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후 한 분기가 지난 뒤에 상황은 달라졌을까? 과거 분기별로 공개하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은 조례 제정 이후 그 주기가 짧아져 월 단위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 의원 상호 간 식사를 금지하자 동료 의원과의 간담회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목적이 불분명한 동료 의원과의 식사는 지난 2분기 28건이었지만 3분기에는 절반으로 줄어 15건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집행부와의 간담회는 2분기에 8건이었지만 3분기에는 34건을 기록해 조례 제정 전보다 4배로 늘었습니다. 업무 추진비를 의원끼리 식사하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집행부와 간담회를 하는 데 사용하는 방향으로 바뀐 겁니다. 하지만 어떤 목적으로 간담회를 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업무 추진비 집행 목적란에는 하나같이 주요 현안사항 논의라는 모호한 표현만 등장할 뿐 집행부와 어떤 목적으로 간담회를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방법 예시입니다. 집행 목적을 보면 어떤 업무와 관련해 간담회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계양구의회는 업무 추진비 집행 목적이 여전히 모호하게 작성된다는 지적에 대해 개선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만일에 좀 더 그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하도록 저희가 의장단 회의에서 좀 더 강력하게 또 그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의 식사비로 사용되온 기초의회 업무 추진비.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집행 목적이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부천시가 문화재생 사업을 위해 작동의 군부대 부지를 사들이면서 무허가 건물 수십 동을 빠뜨린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부실 계약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성용 부천시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고강동 여월동 작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부천시 의회 운영위원장 김성용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방부가 최근에 부천시를 상대로 매매할 당시에 누락됐던 무허가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면 추가 구입을 요구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까요? 지난 21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문화재생 사업을 위해서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DP 촬영지로 유명해진 작동 1-1번지 등 8필지에 있는 옛 육군 제61사장 토지 7만 4천여 평방미터와 생활관 등 3개동 건물 3천여 평방미터, 그리고 나무 등을 지난 2019년 6월 국방부로부터 약 524억여 원을 들여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시가 애초 매입한 부대 내 건물에는 매매 계약서에 표기된 생활관 등 3개동 이외에도 무허가 건물인 장교 숙소, 식당, 사무실 등 12개 동과 관사, 목욕탕, 창고 등 16개 동, 모두 28개 동이 더 있었지만 매매 계약서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는 이제 국방부에 무상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시가 추가 매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매매 계약서에서 제외된 무허가 건물 28개 동은 감정가만 17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추가 건물값을 요구하면 시는 고스란히 추가로 매입대금을 부담하는 처지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각에서는 당시에 해당 업무를 진행했던 시 담당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관련해서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히셨죠? 예, 맞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감사부서에서 당연히 감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만약 감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제가 바로 감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예, 부천시 측은 무상 이전에 따른 법률 검토 후에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는데요. 부천시가 이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 게 좋을지 도움 말씀을 좀 주시죠.
당시 국방부의 실무진들이 군부대 내의 건물을 모두 무허가 건물로 인지하고 자기 스스로 자산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물 3개 정도만 매각하고 나머지 건물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철거와 재생 등 이것을 부천시에 넘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상 중대한 실수를 부천시도 했지만 국방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매매 계약 당시에 윈윈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군부대 명의로 남아있는 건축물 전체를 국방부는 부천시에 무상 양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부천시는 무상으로 소유권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소송이 필요하면 소송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김성용 의원이었습니다. 네, 키워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일산대교를 오가는 김포 시민들이 기다려온 소식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 27일 낮부터 무료입니다. 자,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 다리인 일산대교가 27일 정오부터 통행료를 받지 않습니다. 경기도와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등 3개 시는 무료 통행이 이루어지는 27일 낮 12시 일산대교에서 통행료 무료화를 선언합니다. 경기도와 3개 시는 지난 2월 일산대교 무료화 공동 성명을 낸 이후 일산대교 공익 처분을 추진해오다 26일 일산대교 측의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최종 통보했습니다. 경기도와 3개 시는 향후 일산대교가 공익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담배입니다. 중국으로부터 26억 원 상당의 국산 수출 담배를 밀수입한 40대 남성이 인천 본부세관에 적발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남성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저렴한 가격에 수출된 담배 63만 갑을 다시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베트남 등에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를 현지에서 구입해 중국으로 이동시킨 다음 국내로 들여온 걸로 확인됐는데요. 국내에 담배를 들여올 때에는 세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컨테이너에 욕실용 매트를 쌓아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남성은 이 세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명의자의 동의 없이 대포폰 5대를 개통해 범행에 사용했습니다. 인천 본부세관은 남성을 구속하는 한편 공범 5명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은 부천 지역의 키워드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현재 공사가 한창인 부천시 AI 데이터 센터가 오는 2023년 하반기에 춘희동 R&D 종합센터에 들어설 예정인데요. 특히 서버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네이버 클라우드를 비롯해 현재 부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등과 최근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로써 부천시는 스마트 도시의 실제 모습을 보다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부천 AI 데이터 센터는 지역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데이터 사업 활성화 교육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뉴스, 본격 개발입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행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소식인데요. 부천시는 다음 달 8일까지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공람, 공고를 실시합니다. 자, 이후 환경부, 국토부 등 관련 기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와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천시는 지난 2018년 공모를 통해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8,700억 원대의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38만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만 4조 1,9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부천 영상문화사업단지는 오는 2027년까지 문화산업 융복합센터 70층 높이의 랜드마크 타워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라와 영종을 잇는 300리 자전거 이음길이 조성됩니다. 인천시와 중구, 서구, 옹진구는 정서진에서 사업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300리 자전거 이음길은 정서진과 제3연륙교, 소무의도, 청라호수공원 등 3개의 해상교량과 3개의 섬을 잇는 120km 길이의 자전거 도로입니다. 인천시는 내년 1월 사업에 착수해 제3연륙교 개통에 맞춰 오는 2025년 공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